특별 사회 없습니다. 제가 먼저 저는 한국교총 교권본부장 김동석입니다. 오늘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 당 대표님과 교원 6단체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기 앞서 참석하신 분들 교원단체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구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김용서 교사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님이십니다. 전희영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님이십니다. 이만주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이사장님이십니다. 김차명 실천교육교사 모임 경기 회장님이십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시킬까요? 제가 소개하죠. 이 옆에 우리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의원님이시고요. 그 옆에는 우리 법사위원회 정점식 간사의원님이시고, 우리 그 옆에 이만희 행안위원회 간사의원님이십니다. 그 옆에는 당대표 비서장 구자근 의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소개하기 처음이에요. 좀 어색하다. 좀 자유롭게 말씀합시다. 뭐 이렇게 뭐 딱딱한 어디 회의하듯이 그렇게보다도 좀 자유롭게 디스커션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바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태규 간사가 교육위 서원이기 때문에 대표로 말씀드리고 대표자분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안타까운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학기 들어서 언론에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0대 서희초 선생님에서부터 정년을 앞둔 용인의 60대 체육선생님까지 최근에 알려진 대전의 40대 여교사, 지역과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참담한 마음입니다. 고인들께는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 그렇게 저희 세대는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처럼 스승은 예로부터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지식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들은 그 어떤 직업보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드러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 지도조차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교정이 아니라 상처받는 교정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바로잡고자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또 다른 어려움을 더 크게 겪을 수 있다 하는 위기감과 절박감이 녹아져 있다고 봅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에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법,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오늘도 논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오늘도 논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21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당은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 학대로 처벌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그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추진도 이번 당정을 통해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 학대의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실질 조치가 선행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 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회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현실은 즉각 시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이나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그리고 현장에서 절절하게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귀중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한 것입니다. 계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우리 정성국 회장님과 우리 전국 노동자연맹의 김용서 위원장님,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이만주 이사장님, 그리고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님, 한성중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님, 아까 김차명 경기 실천교사님 경기 대표님이신 것 같으네요.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50만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교권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교육위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그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인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교권은 물론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에게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등 교권 회복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5월에 초등등교육법과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추진하던 중 안타깝게도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만 교원들의 심정과 흐트러진 교육 현장을 생각하면 그동안 교육위 법안소에서 의결한 교권 4법을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지난 9월 4일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리가 안 된 원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교권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 회의 그리고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 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면 이를 계기로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교육적 분위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학부모님, 학생과 함께 선생님들도 함께 노력해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균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권 추락의 한 원인으로 권리만 있고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균형의 상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의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사회 분위기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균형의 상실은 반드시 부작용과 반작용을 초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가 상생하는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쭉 말씀하시면. 예, 한국교총회장 정성국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 바쁘신 가운데서 전국 교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좋은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우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지난 7월에 제가 한국교총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 직접 취임식에 오셔서 제가 그 당시 때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한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취임사에서 밝혔을 때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스승의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고 교원이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 12월 학생들의 생활 지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님의 발의와 또 국회 통과로 우리 현장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노력해 주신 데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만으로는 지금 이 교권 침해 사항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국회 요구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올해 4월 5일 경으로 해서 또 아동학대 면책에 관련된 법안을 이태규 의원님 발의해 주셨고 저희 교총도 또 우리 다른 교원단체들과 함께 아동학대 면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강력 주장하던 중 올해 7월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권 침해의 사항들이 한순간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우리 공감하실 것입니다. 지난 10년여간 있었던 이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들이 안타까운 이런 교권 침해의 현실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 누구의 문제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6개 단체가 이렇게 성향이 다르기도 하지만 다 같이 온 이유는 이 교권 회복이라는 것은 모든 교원들이 바라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저희 6단체가 함께 온 것이고 오늘 11시에 저희들이 또 국회 앞에서 170개 교원 관련 단체들이 다 연합하여 교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라고 지금 강력히 주장을 할 것입니다. 이 저희 교원들 50만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국회에서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석상에서 대통령님께서 교권보호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라고 또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을 때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없애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권 입법에 있습니다. 예, 이제 국회에서 응답해 주시면 학교는 다시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치는 학교, 더 보람 있는 학교, 학생을 사랑하는 학교로 만들어 가도록 저희 교원들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좀 갈등 상황을 보이고 있는 우리 교원들과 학부모님들 간의 관계도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전에서 있었던 또 선생님이 또 돌아가시는 사건 때문에 지금 또 갈등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다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공동체로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 언론도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용서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기현 당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대전의 40대 여교사는 우리 대전교사노조 그리고 초등교사노조 조합원이셨습니다. 4년 전에 우리 노조에 가입하면서 관련돼서 우리 노조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호소하셨고 그 해결을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저희 대전교사노조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애썼고 또 그런 부분에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들었던 상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년 동안 선생님은 해당 학부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당하신 이 교권 침해 행위는 왜 우리 교권 입법이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 9번째 교사 집회가 열립니다.
원래 이 집회 주관과 관련해서 우리 교원 6단체가 이어받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주최 측의 요청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역단체가 내부 논의를 거쳐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방식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9월까지는 그렇게 되어지게 되겠지만 9월에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앞에 우리 교원 6단체가 10월에는 전면에 나설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놓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다시는 우리 교원 6단체가 포함해서 이번 9월 정기국회 때 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50만 교원 전체가 여의도에 몰리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제 제가 당정회의 또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교원의 직위 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원들의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이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는 그 정부 여당의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법사위와 보건복지위에서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복지법 관련해서 법안이 연이어서 지금 발의되고 다뤄진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이번 9월 국회에서 그동안에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이해타산이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대승적으로 우리 교사들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전희영입니다. 우선 바쁘신데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주신 대표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한국 교사들의 교권 문제로 인한 일련들의 상황들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 178개국 383개 교원단체 3,200만 명이 가입해 있는 국제교원연맹에서 정교조로 입장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8일에는 미국 교육계 및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 교사연맹 위원장인 랜디 와인 가튼이 한국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성명과 서한문 속에서는 교육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한국 교사들의 행동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한국 교사가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제기에 한국 정부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서도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을 살피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정교조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늘 세 가지를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 개정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우리 교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 학부모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전 국민에 해당하는 사안이 바로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의 핵심 주체인 선생님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죽어가는 문제보다 더 큰 민생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로 1호 민생 법안으로 교육활동 보호법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공동으로 희망하는 교원에 한해 마음 건강을 살피겠다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 폭력 사안, 그리고 안전사고 이런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고통받는 선생님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에 신청할 힘도 없습니다.
현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구체적인 지우 대책 수립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 이를 위한 긴급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경쟁 중심의 교육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교육 방향을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배움, 소통 중심의 교육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경쟁 중심의 교육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의 소통과 협력을 방해하고 학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 부여와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 교원 평가, 차등 성과급, 승진제도 이런 경쟁 중심의 교육 정책을 전면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기관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우리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가능한 학교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원단체들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이사장 이만주입니다. 며칠 사이에 여야 대표님들을 뵐 수 있다라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우리 6단체가 같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런 상황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뭐 의미 있는 자리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교육 관련 보도를 보니까 뭐 이번 사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님도 교권보호의 가이드라인을 말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하셔서 이 정치권의 또 노력에 대해서 어쨌든 뭐 진일보한 노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지만 저는 어떤 결자 해지의 원칙들을 지켜야 된다. 법이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창이 되어 방패가 아니라 창이 되어 되는 법률의 어떤 남용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특수성을 간과한 법률 그 실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 책임 또한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답정너가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정말 그 진심들을 가지고 우리 교원 6단체가 요구한 법률안들이 이번 국회 내에 꼭 처리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좀 드립니다. 이 자리가 이제 정부 여당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난 8월 24일 날 감사원에서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 재정의 방망성과 인력 감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법률과 제도의 마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후속 대책에 있어서 많은 인력과 예산 또한 투입이 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이런 어떤 그 다른 그 시각에서 바라볼 것들이 아니라 이 핵심을 비껴가지 않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최근에 교육부의 생활지도 교시가 학교 현장에 어떤 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고 그것들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조치나 제도들이 또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께인가 어젠가 그 교육부 장관님이 교육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히셨습니다. 물론 교육능력 개발 평가도 하나의 그 원인이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핵심을 비껴가는 행위로서의 어떤 떠가나 주지라는 방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민하는 방식으로 좀 이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저는 그 법률과 제도의 어떤 마련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학교 현장에서 마련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진정으로 논의되는 이 기점이 오늘의 또 하나의 의미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학교는 서비스 센터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의 교육적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그릇된 욕망을 교사가 감당해야 되는 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유단체가 모인 이 기회를 그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후에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단체와 정부 여당 그리고 관련된 분들의 협의들이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천교육 교사 모임 경기회장 김차명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노력, 실천교육 교사 모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5월에 가장 먼저 교사의 그 정당한 지도에 있어서 아동학대 범죄 면책을 주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개정에 먼저 발의해 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경력이 지금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청에도 있어봤고 학교에도 있어봤고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변했다고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학생이 변한 것도 아니고 교사가 변한 것도 아니고 교무실이 변했습니다. 그 15년 전에는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뭐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교무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어떻게 하면 이거를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행정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혹은 조금 젊은 선생님들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거를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조금 경력 있는 선생님들은 험한 꼴 안 보게 어떻게 잘 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부분 교무실에서 있던 이야기가 교육 이야기가 언젠가 사라지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원들, 저는 SNS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요. 교원들 SNS도 예전에는 아이들과 이런 활동을 했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너무나 좋았다. 뭐 어떤 쌤의 무슨 이야기 막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SNS를 열어보면 오늘 제가 아이한테 뭐 앞에서 뭐 큰 소리를 냈는데 이거 아동학대로 들어오면 저는 어떻게 먼저 대처해야 될까요? 한 1년차, 2년차 선생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실천교육 교사 모임은 교사의 전문직관을 굉장히 표방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집회에서 저희가 여러 개의 구호가 나왔는데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구호가 이제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은 배우고 싶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쉽고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이제 저 많은 교원들이 거리로 나와야 되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저희는 이제 4명의 동료를 잃었습니다. 이제 이런 교권 회복에 대한 외침이 국민들에까지 전이된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교사는 가르칠 수 있게, 학생은 배울 수 있게 이제 교육 현장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홍유사운동 공동대표 한성준입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당 대표님 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요즘 현장 선생님들 만나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달라진 게 없어요 라는 말입니다. 국회에서 계속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또 교육당국이 생활지도 고시 또 교권회복 관련 종합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의 발표 내용들이 대부분 입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효용성이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9월 국회에서 교육활동 보호 관련된 발의된 법안들 현장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관련된 개정입니다.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교육부의 발표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들이 대부분 인력과 예산 지원 관련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을 분리할 수는 있으나 어떻게 분리해서 누가 어떤 공간에서 지도해야 될지 또 민원실을 만들고 민원 대응팀을 만들고 한다고 했을 때
누가 어떠한 예산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교육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올해보다 약 7조 원 가량을 감액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선생님들께서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 차원에서 이번 9월 입법 결과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부가 발표했던 방안들이 실제적인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되기 위해서 충분한 교육 예산 확보와 또 인력 지원에 정부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비공개로 하고 우리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